안녕하세요, 시민엑스파일입니다. 나는 왜 자꾸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는 거지? 연애할 때마다 비슷한 패턴으로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들을 자주 듣곤 하는데 특히나 20대 여성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보여지는 질문이기도 하죠. 오늘은 발달 심리학의 대가들이 밝혀낸 애착 유형별 연애 패턴을 통해서 자신의 애착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러분의 반복되는 연애 실패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대방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자꾸 불안해지시나요? 분명 서로 사랑하는데도 같은 갈등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시나요? 파트너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어 혼란스러우신가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들은 단순한 연애 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연애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례로 혜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하는데 자꾸 불안해요. 카톡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 의심이 되고 결국 제가 먼저 매달리게 되면서 관계가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패턴은 결국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이런 행동들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어린 시절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애착 이론의 대가인 존 볼비 박사와 메리 에인스워스 박사는 우리의 연애 방식이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안정형 애착이라면 연인의 늦은 연락에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고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는 의심도 적고 문제가 생겼을 때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갈 수 있어요. 반면 불안형 애착이신 분들은 일십했네? 라며 마음이 심하게 불안해지고 작은 일에도 이 사람이 나를 떠나려나 걱정하며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참기 어려워하시죠. 회피형 애착을 가진 분들은 또 다른데요. 파트너가 너무 가까이 오면 숨막히는 느낌이 들고 혼자만의 시간이 자주 필요하며 감정 표현을 요구받으면 불편함을 느끼세요. 마지막으로 혼란형 애착의 경우 때로는 극단적으로 매달리다가 또 어떨 땐 차갑게 밀어내는 등 감정 조절이 어려운 패턴을 보이곤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러한 애착 스타일은 고정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패턴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누구나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정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커플 전문가 존 고틀만 박사의 연구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매직 레이시오라고 불리는 5대1의 법칙인데요. 행복한 커플들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관찰해보면 부정적인 순간 한 번당 약 5번의 긍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혼을 하게 된 커플들은 이 비율이 거의 1대1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럼 이 5대1의 법칙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관심 표현하기입니다. 연인이 피곤해 보일 때 오늘 힘들어 보이네? 많이 힘들었어?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입니다. 지난번에 이 음료 맛있다고 했었잖아. 우리 이거 먹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취향이나 말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세 번째, 따뜻한 스킨십입니다. 지하철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준다거나 영화관에서 어깨에 살짝 기대보는 것처럼요. 결국 이런 별거 아닌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오해하시는 게 갈등이 없는 관계가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하세요. 재미있는 사실은 연구 결과 싸움이 없는 커플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싸움의 유무가 아니라 어떻게 싸우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또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네. 이렇게 비난하면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바로 방어적이 되겠죠.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연락이 없어서 정말 많이 걱정했어. 다음엔 미리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감정이 너무 격해질 때는 잠시 타임아웃을 요청해보세요. 지금은 너무 화가 나서 15분만 시간을 갖고 다시 이야기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서로가 진정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과거를 들춰내면 싸움만 커질 뿐이에요. 그리고 이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별표 3개짜리예요. 상대방이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표현을 해주세요. 요즘
요즘 시간 약속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알아. 정말 고마워.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3단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먼저 이해하기입니다. 내가 어떤 애착 스타일인지 살펴보고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지는지, 어떤 말에 특히 상처를 받는지, 이렇게 나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앞에서 나를 이해했다면 이번엔 상대방을 이해해야겠죠. 두 번째는 상대방 이야기입니다. 연인의 애착 스타일은 어떠한지,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지, 어떤 때 특히 힘들어하는지 관찰하고 이해해보려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지막으로 관계 성장입니다. 연애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요. 매일 조금씩 물을 주고 관심을 기울여야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법이죠. 먼저 하루에 딱 한 번, 오늘 이런 게 좋았어 라고 말해보세요. 직접 말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카톡 하나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데이트를 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상대방 눈을 보며 요즘 어떤 게 가장 힘들어? 나는 네가 이런 모습일 때가 좋더라. 마지막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좋아졌고 어떤 부분들이 아쉬운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꾸준하게 실천한다면 최소 3개월 안에는 정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연애는 결국 서로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게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는데요. 오늘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연애 생활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혹시 여러분의 연애 고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신도 몰랐던 당신의 진짜 마음 심리 엑스파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